이번 시간에는 패션의 변화라든지 성생활의 변화로 인해서 과거에는 생활에 크게 불편함을 주지 않았던 솜순의 비대라든지 비대칭, 색상 변화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성형수술이 그렇듯이 솜순술 자체도 일종의 성형수술이므로 특별하게 적응되는 적응증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솜순수술 자체는 수술의 절대적인 적응증은 없습니다. 이 또한 성형수술의 일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술의 적응증을 잡을 때 본인의 주관적인 증상이 중요해지고요. 대체로는 사춘기 때 한번 솜순이 커지고 여자애 같은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커지거나 착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와서 본인의 솜순의 형태나 색깔, 모양 등을 다른 사람과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 주관적인 불편한 증상과 모양이 맞지 않다면 수술을 결정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솜순 수술은 결국 수술적인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마취와 수술 그리고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솜순 수술의 방법은 결국 솜순이 늘어나 있고 커져 있는 걸 어떻게 볼륨, 크기나 색상을 맞춰 줄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커져 있는 부분을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제거하는 방법은 이전에 쓰던 고전적인 칼을 이용한 방법, 고주파를 이용한 방법, 레이저를 이용한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레이저를 이용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가장 조직의 손상이 적고 출혈이나 감염 같은 걸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수술 시간은 한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가 걸릴 거고요. 마취의 방법은 선생님들에 따라서 국소 마취를 선호하시기도 하고 수면 마취를 선호하시기도 하는데 환자가 원하시는 대로 본인의 어떤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을 겁니다. 수술에 흔히 쓰이는 실은 크게 흡수가 되는 흡수사와 흡수하지 않고 나중에 실을 뽑아야 되는 비흡수사로 나눌 수 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 이제 비흡수사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유발하는 이물질 작용이 조금 적고 흡수사 같은 경우에는 실을 뽑지 않아야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병원에 오셔서 상담 후에 본인한테 맞는 실이라든지 수술 방법, 마취 방법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솜순 시술 후에 어느 정도는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수술 이전과 같이 돌아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솜순 수술을 통해서 커져 있던 솜순이 어느 정도 교정이 된 다음 시간이 지나면 물론 다시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수술 전만큼 커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렇게 사실 커질 수 있는 원인 중에는 타이트한 옷을 입어서 어떤 물리적 마찰을 인해서 커지든지 임신과 출산 등 이제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커지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한 번 정도의 수술로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솜순 수술 자체가 그렇게 크게 침습적인 수술이 아니므로 수술 직후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솜순 수술 후의 일상생활은 대체로 솜순 부위 자체가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고 본인이 직접 컨트롤하고 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대체로 수술 직후에 일어나는 출혈을 체크하기 위해서 하루나 반나절 정도는 타이트한 거들이나 옷을 입게 되지만 대부분 반나절 정도가 지나고 나면 걷거나 움직이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술 후에 병원에서 드리는 씻는 세정제라든지 연고를 충분히 바른다면 수술 후 다음 날부터는 직장이나 일상생활, 가정생활을 하는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솜순 비대 자체가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이라고 해도 사춘기가 지났다면 수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솜순 시술에 대한 나이에 대한 문의가 가끔 들어올 수 있는데 대체로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솜순 자체가 사춘기 때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자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 사춘기를 넘긴 나이라면 큰 문제는 없고요. 하지만 이제 젊은 나이에 수술을 받으신 경우에 나중에 결혼해서 임신, 출산 등을 통해서 다시 자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출산이 완전히 끝난 후 다시 한 번 더 상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젊은 나이라고 해서 못한다든지 너무 어린 나이라서 못한다는 수술의 적응증에 대한 나이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늘어진 솜순 자체가 지립구를 덮는다면
분비물의 축적으로 인해서 질염이 흔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소음순이 늘어나거나 커져 있는 분들 중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분비물이 안 좋아져서 질염 치료를 받으러 다니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소음순이 크다든지 냉이 차게 되면 분비물 자체로 인한 반복적인 질염이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질염의 원인이 100% 소음순 자체가 크다고 해서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산부인과 병원을 방문하셔서 질염의 원인인가를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만일 특별한 원인이 없고 생활습관에 문제가 없다면 그때쯤은 소음순 비대에 대한 수술을 고려하셔도 됩니다. 소음순 수술을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 중에는 자기 소음순을 처음 보고 놀라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노출이 심해지는 상황들을 자꾸 변하기 때문에 지금 다음 세대는 아마 소음순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생식기를 보는 데에서 큰 꺼리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소음순 수술 자체가 아주 힘들다거나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큰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고민이 되신다면 상담을 받아보고 수술을 결정하셔도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